지난 5년에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소위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까지 진출을 했어요. 이건 성공으로 봐야 되는가요? 또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정치 권력까지 갖게 된 소위 김일성 주의자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각자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종북 얘기는 계속 제가 다뤄왔던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번에 총선 때 이제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공개적으로 내가 종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국회에 들어갔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대한민국이 먼저 워낙 다원화된 사회고 국제사회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발전하고 몸집이 크죠. 이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종북 세력이 그 정도 들어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종북 세력이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국가적 사명, 역사적 비전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이 당연히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이제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은 통합진보당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예전에는 6명이었죠. 6명이었는데 13명이 이번에 될 것까지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공동정권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단독정권을 만드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망하지 않지만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를 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내부에서 이 종북이라는 문제, 지금 김재현의 이석기라는 난 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통합진보당 전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도마뱀 꼬리 자르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통합진보당 전체가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북한 정권의 대남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세력들과 연합해서 정권을 만들겠다고 민주당은 말하고 있고, 자, 그래서 공동정권을 만들거나 혹은 다음번 20대 총선이나 그 다음 대선에서는 단독 정권도 만들어질 수 있다. 자, 2단계까지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체제 위험성이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커지기 전에 대한민국이 결정을 해야 되죠.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전에 북한 정권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남한 내부에서 이 종북이라는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이 국민들이 한 10% 정도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지금 국민들이 외우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들은 빨갱이가 뭐가 나쁘냐, 차라리 도둑놈보다는 낫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이 최소 10%는 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 내부에서 이 종북이라는 문제,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더 큰 위협, 이 종북 세력의 단독 정권 내지는 연합 정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북한 정권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돼서 통일되는 단계로 가줘야, 그래야지 이 문제도 풀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려면 예전에 망했어야 되거든요. 원래 만들어지지도 말았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지지도 말았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4.19 때 대한민국 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강군을, 군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4.19가 터져도 북한이 밀고 내려오지 못했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러 번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던 것은 반드시 여기에 이유가 있다. 국가적인 사명이 있고 민족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쉽게 망하지 않는 나라고, 망할 것 같으면서도 망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부흥을 해야 될 시기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이 부흥만 된다면, 부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흥만 된다면 북한 정권이 이제 와해되고, 그리고 자유통일로 가서 연쇄적으로 북한 정권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남한의 종북이나 친북 세력이 있겠죠.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해지겠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번에 청소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 또 가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지금 제가 트위터에다가 유일하게, 아마 좌우 다 합쳐가지고 유일하게 김재현, 이석기를 응원하고 있는 농민인데요. 제가 이걸 이유가 있어요. 이 애국가 문제만 해도 봅시다. 애국가 문제. 이번에 애국가 불렀죠. 통합진보당 강기혁 대표 취임식하면서 13년 만에 처음 불렀다는 거죠. 애국가를.
그러면은 지금까지 13년 동안 애국가 안 부른 게 이석기, 김재현 때만 불렀습니까? 자, 강갑 대표, 원내대표 할 때 애국가 하나도 안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계속 안 불렀고, 그때는 이석기는 당원도 아니었어요. 김재현도 당원도 아니고. 계속 안 불러올 때 그 당대표들, 권영길, 천영세, 강기가 자기들이 안 불러온 겁니다. 근데 마치 이거를 지금 이석기 때문에 안 부른 것처럼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 노회찬, 자기들 반북자파라 그러는데, 2008년도 총선 전에 진보신당 창당했다고 나갔죠. 진보신당, 거기는 종북주사파가 없다는 그런 반북 PD 계열 노동계 좌파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서도 애국가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진보신당의 모든 행사 때. 거기는 이석기나 김재현은 아예 머리 떨어졌는데도 역시 안 불렀고요. 유시민 의원 처음으로 애국가 문제 제기했죠. 열린당 시절에 애국가 부르는 거 파신이라고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안 불러놓고 마치 이석기, 김재현 때문에 못했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모든 정부에 대해서 이석기, 김재현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아주 부당하다고 봐요. 이게 대한민국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결합전자적으로.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우리가 안, 전 이건 우리가 아닌 게 오수중하고 저하고 안 맞는 부분인데,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은한테 지령을 받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하든, 자기 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하든, 대한민국 통일 방해하는 건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심상정이에요. 여기 김필재 기자, 김성국 선배 잘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심상정이 제주 해군기지 가장 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고 있고, 심상정 3대 세습을 비판하지만 그 3대 세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무런 정치적 액션을 취하지 않고 3대 세습은 잘못된 거지만 그것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게 심상정식 좌파, 반북좌파거든요. 반북이랑 붙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양심을 떠나서 정치인은 정책적 행위로 검증받아야 되는데, 심상정, 노회찬이 주장하는 정책 행위는 이석기, 이정희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똑같은 정책을 내보내는데 얘들은 지령을 받으니까 종북이고 나는 지령을 안 받으니까 종북이 아니다. 그거는 알 바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볼 때는 알 바가 아닌 거고, 막말로 이석기야 간첩행위로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지령받았다 얘기하지만은 김지현이 지령을 받는 자마에서 누가 합니까? 김지현이라고 양심은 없다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에서의 기본은 해당 인간의 판단에 대해서 속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냥 그 표현된 행위 가지고 판단하자가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럼 심상정과 이정희나 김지현은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딱 두 명한테 뒤집어 씌워서 우린 종북이 아니에요. 아주 저는 인간적으로 비열하고 역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인데, 이상하게 요즘에 조선중앙, 동안 아닌 것 같은데 조선중앙의 보도를 보면은 강기갑이 반종북의 개혁 전사로 자꾸 보도가 나와요. 범민련 대의원 출신인데 그 범민련이 바로 종북의 핵심인들인데, 왜 강기갑이 갑자기 3개월 만에 반종북 전사가 되고 강기갑이 막 종북을 비웃고 다니고, 이거 국민 사기극이죠. 제가 계속 하는 논조는 뭐예요? 저희 매체하는 논조는 꼬리 자르고 탈출 못하게 막아야 된다. 종북 같이 해먹었으면은 이 죄는 분명 있는 거죠. 그래, 이정희, 이석기, 종북인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이든, 심상정이든, 노회찬이든, 진중권이든, 종북인 거 뻔히 알고 총선 때 어떻게 했냐? 표 달라 그랬죠? 같이 팀 짜가지고. 언제 그 사람들이 국민 앞에 나와 총선 때 나와가지고, 우리 당에 종북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얘기했습니까? 다 우리 찍으라 그랬죠? 그럼 같은 공범으로 한패예요. 그 한패면은, 최소한 집단 도둑도 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도둑자가 잡혔으면은 자기 동료가 같이 책임을 져야지, 얘 혼자 훔쳤어요.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도록 우리가 이석기, 김재현을 격려해주고 도와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제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트위터 하루에 한 번씩 김재현한테 격려 메시지 날리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범위가 큰데, 그 안에서도 NL이라고 하는 민족해방 주사파,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가 있고요. 또 PD 해요. 여기는 이제 막스레닌주의를 신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라고 해서 이제 이런 국제사회주의자군. 그래서 다양한 종북 세력 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북 세력이 다양한 분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표는 한반도 사회주의로 공산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세력이 많은 게 전체 이 관변자를 보면 90%가 NL 주사파가 우리나라 좌파의 대부분입니다.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안자를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세기 역사를 보면은 20세기 역사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었고 자유의 확산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자유민주주의가 이겨온 게 바로 역사고 이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공산주의는 다양한 탈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뭐 환경운동이라든가 다양한 탈을 쓰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북 세력이 국회에 28명이 진출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28명은 국보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그리고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 조갑자닷컴에서 확인한 것만 숫자가 28명인 거고 자료를 찾으면 아마 더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 다 전부 60년대 통역당 사건 연루자, 70년대 난민전 사건 연루자, 그리고 90년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 해서 등등 전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통일전선부 산하의 225국이라는 대남공작기관의 조정을 받아서 남한 반체제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진보당을 문제를 삼는데 이석기, 김재현은 공산주의 전략 전술상 통일전선 전술에서 선도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도투쟁을 함으로써 언론과 국민들이 전부 자기들한테만 이목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종북 세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이석기와 김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종북적인 정당이 지금 민주당이고 이 민주당 내에도 굉장히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활동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0포럼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수님께서 김미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헌법 3조 지켜야 되고 특히 국가보안법에서 7조를 찬양 공우를 이걸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특히 그리고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좌익 세력이 종북 세력이 헌법 3조 개헌 절대로 하지 못하게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성호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정권 붕괴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시켜서 자유통일 시키는 것 외에는 이 종북 세력의 발효를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인 거 아니에요.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이깁니다. 세상에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고 도저히 이 나라가 통일을 하고 국가적인 미션을 이루기 어려워 보이지만은 근데 원래 이제 부흥이라는 건 그런 때 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도 그랬고요. 나라가 망해갈 때 원래 부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않으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뭔가 액션 플랜을 짜야지 그런데 그냥 이긴다고 기대하고 있으면 안 이기죠. 그래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리고 액션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게 아마 이제 37 같은 겁니다. 헌법 3조 국가보안법 7조 여기 이것을 지키느냐 여부가 대한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고 결국은 어떤 큰 흐름들 물줄기를 만들어내려면은 이 핵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찾아가지고 이 힘의 중심을 찾아가지고 정확히 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헌법 3조, 국가보안법 7조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내는 것,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금석이다.